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 황오연입니다. 오늘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3번 열심히 양치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잇몸을 망가뜨리고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건강을 해치는 양치 습관 5가지를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아뿐 아니라 심장과 뇌,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심장병, 치매, 당뇨,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수 어르신 78세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잇몸에 있던 만성 감염이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잇몸 감염에서 발생한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었죠. 박사님, 정말 이가 아프다고 심장까지 아플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심한 어르신은 심장 질환 위험이 20%, 치매 발병률은 30%나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구강 건강이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은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며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잇몸병이 심할수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구강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박사님, 저는 올바르게 양치하고 있는 건가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올바른 양치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특히 잇몸 후퇴는 노년기에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84%가 경험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후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발생하고 충치에 더 취약해집니다. 치아 뿌리는 범랑질로 보호되지 않아 일반 치아 표면보다 충치에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치아가 길어 보이고 시리다고 느꼈는데 그게 잇몸 후퇴인가요? 맞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다 빠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턱뼈 손상으로 이어져 나중에 임플란트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 후퇴가 계속 진행되면 치아를 지지하는 턱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고릅수라고 하는데 한번 줄어든 턱뼈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계획하실 때 이미 턱뼈가 많이 줄어 있으면 별도의 고리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환자분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박사님, 그럼 잇몸 후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올바른 양치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올바른 브러싱 방법과 적절한 강도로 양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길어 보이거나 시린 증상이 있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잇몸 후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해주고 자신감 있는 웃음과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우리 구강 건강을 망치고 있었을까요?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실수,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치아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워온 하루 3번, 오래오래 닦을수록 좋다는 상식은 사실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잇몸은 40%나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강하게 닦으면 잇몸 후퇴, 치아 뿌리 노출, 그리고 심한 통증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제 잇몸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열심히 닦아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 검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3회 강한 양치는 잇몸 후퇴를 2배나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잇몸이 탄력이 있고 회복력이 좋아 약간의 자극은 견딜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잇몸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강도로 닦아도 젊었을 때보다 잇몸이 더 쉽게 상처받고 회복도 느립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 구강 내 자연적인 보호 기능이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pH를 중성으로 유지하고 미네랄을 공급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이런 보호 기능이 약해져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 후퇴가 진행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다 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턱뼈까지 손상돼 임플란트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뿌리 부분은 범랑질이 없어 일반 치아 표면보다 훨씬 약합니다. 범랑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뿌리 표면을 덮고 있는 시멘트질은 훨씬 약해 쉽게 마모됩니다. 노출된 뿌리는 충치에도 훨씬 취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와 강도입니다. 하루 2분 이내 초극 세모 칫솔로 45도 각도에서 원형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래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부드럽게, 정확한 부위를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한 힘으로 닦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다가 주변 식물의 뿌리까지 손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는 제거하되 잇몸과 치아 표면은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옆으로 문지르는 양치법은 잇몸 퇴축을 가속화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사 후 또 자기 전에 꼭 양치를 해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잇몸 후퇴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중간 모 칫솔이나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초극 세모 칫솔로 바꾸세요. 또한 양치질 방법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옆으로 문지르는 방식은 잇몸을 자극하니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선에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더 깨끗하게 닦기 위해 세게 문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치태는 사실 부드러운 양치로도 충분히 제거됩니다. 이미 형성된 치석은 칫솔로 제거할 수 없으니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양치질을 줄이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질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 2번이라도 꼼꼼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닦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강하게 닦으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어 충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 관찰한 결과 하루 2번 올바르게 양치하는 어르신들이 3번 이상 부적절하게 닦는 분들보다 치아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양치질 외에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산성 음료나 단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의 습관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쓰는 게 맞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미백 치약을 쓰고 계시다면 더 주목하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미백 효과가 좋다던데요. 치석 제거 치약이 좋다던데요. 이런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치아 표면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70세 이상은 치아 보호층인 에나멜이 20%나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마 성분이 많은 치약을 사용하면 시림, 통증, 치아 마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려서 못 견디겠어요. 미백 치약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미백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가 이미 얇아진 치아 표면을 더 빨리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노년층에게는 민감성 저마모성 불소 1000ppm 이하 치약이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표면의 에나멜층은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평생 음식을 씹고 양치를 하면서 조금씩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꺼운 에나멜층이 치아를 보호해 주었지만 70세가 넘으면 이 보호층이 20%까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백 치약이나 치석 제거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치약들은 강한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어 치아 표면을 더 빨리 깎아냅니다. 마치 바닥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철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표면이 손상되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치약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RDA 지수마 모도 지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감성 치아용 저자극성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불소 함량도 확인하세요. 노년층에게는 1000ppm 이하의 불소 함량이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불소 농도는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이트닝 효과를 위해 미백 치약을 선택하시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미백보다는 치아 건강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자연스럽게 약간 노랗게 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에나멜층이 얇아지면서 안쪽의 상아질 색이 더 많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약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콩알 크기만큼만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거품 때문에 제대로 닦기 어렵고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칫솔에 치약을 가득 갈라 양치했는데 정말 콩알 크기만으로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실제로 치약 회사들도 광고에서 치약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판매를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치약의 효과는 양이 아니라 올바른 성분과 적절한 사용법에서 나옵니다. 치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생겨 오히려 제대로 닦기 어렵고 입안을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약 속 세정 성분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불소와 같은 유효 성분도 적정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불소 섭취는 오히려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약을 바꾸면 시린 증상이 곧바로 나아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치약을 바꾸면 1, 2주 내에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린 증상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시린 증상은 단순히 치약 때문만이 아니라 잇몸 후퇴, 치아 균열, 치경부 마모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심한 시림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아에 금이 갔거나 충치가 깊게 진행된 신호일 수 있으니 빨리 치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을 확인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약 종류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바른 치약과 칫솔을 써도 이 타이밍에 양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 다음 장에서 바로 잡아 드립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해야 한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 말, 실은 노년기에는 매우 위험한 조언입니다. 특히 과일, 탄산음료, 와인 등 산성 음식 섭취 후 양치는 치아를 침식시킵니다. 식후 치아 표면은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음식에 포함된 산이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때 양치는 손상된 표면을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사님, 정말요? 저는 식사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게 싫어서 항상 바로 양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식후 30분일 시간 기다린 후 양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합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에 포함된 산과 당분으로 인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화됩니다. 이때 치아 표면 에나멜은 미세하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부드러워진 에나멜층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마치 젖은 종이를 문지르면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렌지 주스, 레몬, 와인, 탄산음료 등은 치아 표면을 더 많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양치하면 치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후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는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도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물로 헹구면 입안의 pH도 빠르게 중성화되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더 빨리 중화시키고 음식물 찌꺼기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성 음식, 과일, 주스, 와인, 탄산음료를 드신 후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치아 표면을 더 빨리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양치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 산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맛이 나는 음식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 레몬, 토마토, 식초, 와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양치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에 자기 전 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 양치는 꼭 잊지 마세요. 밤 동안에는 침 분비량이 크게 감소하여 구강 내 자정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 8시간 동안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식후 바로 양치하셨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치아가 시리고 입안이 불편하신가요? 그 이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방치하는 결정적 문제, 바로 구강 건조증입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균, 소화, 보호 기능을 합니다. 침이 마르면 충치, 감염은 물론 식욕 저하와 노년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침은 놀라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은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음식물 소화를 시작하는 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 표면에 미네랄을 공급하여 재광화를 촉진하고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치아를 보호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침 분비는 60대 이후 30%나 감소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고혈압, 당뇨 등의 약물이 구강 건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 복용하는 약물 중 약 400여 종이 구강건조를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약, 파킨슨병 치료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사님, 저는 최근에 입이 자꾸 마르고 밤에 목이 말라 깨는데 이것도 구강건조증인가요? 말씀하신 증상은 전형적인 구강건조 증상입니다.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구강건조는 충치 발생률을 3배, 잇몸 염증은 40%나 증가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사가 불편해지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말하기도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입이 마르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져 식욕이 감소하고 영양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이 부족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져 대화를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또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무설탕 껌이나 인공침 제품 사용하기.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구강 세정제 사용하기. 복용 중인 약물 검토하기. 밤에는 가습기 사용하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말할 때 물을 조금씩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작은 양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커피, 홍차,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 구강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은 세균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산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공침 제품들이 있으니 치과나 약국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박사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양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더욱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알코올이 없는 불소 치약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세정제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 후 물로 입안을 너무 많이 헹구지 마세요. 약간의 치약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카페인, 알코올은 구강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박, 오이, 배, 딸기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구강건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도 구강건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화학물질은 침 분비를 억제하고 구강 점막을 자극합니다. 구강건조로 고생하신다면 금연도 고려해 보세요. 밤에 자는 동안 입이 너무 말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자주 3, 4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초기 충치나 잇몸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처치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을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로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올바른 구강 관리는 구강건조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젠 아셨죠? 양치와 침, 치약,
타이밍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놓쳐도 구강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은 노년기에 흔히 간과되는 문제인데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구강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치아와 잇몸 건강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자, 우선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양치하세요. 3번 이상은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양치할 때는 약한 힘으로 2분 정도만 닦아야 합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초극 세모 칫솔을 사용하고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잇몸 경계선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옆으로 세게 문지르는 것은 잇몸을 후퇴시킵니다. 치약은 시린 이에 좋은 민감성 치약을 선택하세요. 치약은 콩알 크기만큼만 묻혀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미백 치약이나 치석 제거 치약은 치아 표면을 빨리 마모시키니 사용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식후 입안이 산성 상태일 때 양치하면 치아가 더 손상됩니다. 산성 음식 과일, 주스, 와인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동안은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기만 하세요.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무설탕 껌, 특히 자일리톨 함유를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음료, 알코올, 매운 음식은 입을 더 마르게 하니 줄이세요. 밤에 자실 때는 가습기를 틀어두면 좋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 상태와 치아 마모를 확인받으세요.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면 3, 4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저녁 양치 후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손 움직임이 불편하시면 치실 홀더나 물 분사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식사하고 자신감 있게 웃으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